3,600 투자해서 3,800을 번 거예요. 통장에 생긴 돈이 갑자기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매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 권성구 구운동이라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꾸준히 저희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기분 좋은 건 제가 이제 추천했던 물건,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동행 임장해서 물건도 보고 이웃 주민 인터뷰도 하고 공인중개사분 인터뷰도 같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교육 때. 그때 봤던 물건을 우리 교육생이 받으셔가지고 저 같으면 이 가격을 쓰겠다라고 정확히 그 가격을 쓰셨고, 제가 조사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하신 사례라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매수자분께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뭐 내부까지는 못 봐요. 근데 이제 주변 보면서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물건이 단타 매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매도 사례가 사실 많은데 수강생 분들의 개인 사정상 매도 사례를 못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러신 분도 많잖아요. 사실 거르고 걸러서 나오는 게 이 정도인 거죠.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잔금 다 치고 딱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잔금 치르는 게 입주하시는 날짜니까 내부 촬영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도착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만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비용표나 이런 거를 다 정확히 계산해서 이제 표를 아예 작성해서 주셨는데, 일단 낙찰받은 금액은 1억 7,280만 원인가 그렇고요. 매도한 금액은 2억 2천입니다. 세전으로 차익이 4,800이고 비용 어쩌고 다 빼면은 뭐 수리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나갔을 거니까 그래도 한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는 남았겠죠. 전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카페에 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저라면 이 정도 가격을 쓸 것 같다, 이 정도 가격을 쓰면 조사한 가격, 그 당시에 제가 조사에 썼던 게 종이를 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2억에 매도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2억 2천에 팔았죠. 왜냐면 2억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본 거였거든요. 바로 팔리는 가격. 근데 그분은 2억 2천에 바로 팔았죠. 2개월 만에 팔아놨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격에 팔더라도 수익률이 한 35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10%를 더 붙여서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뭐 60% 이상은 60%가 뭐야, 한 7, 80%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형식으로 그 비용이나 사진들을 쫙 정리해서 주신 거 보고, 아니 그것도 사실 정말 귀찮은 일이고 바쁘실 텐데 아무나한테 또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진짜 팔릴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면 그 온도차가 아예 다릅니다. 매도가 되는 빌라는 그냥 된다고 해요. 아무리 경매라고 내가 얘기하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현장에 왔습니다. 물건을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매매되는 빌라는 특징적인 게 있거나 뭔가 특수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연식이 주변에 비해서 좀 준신축인 거 제외하고는 입지적으로 특별한 거나 테라스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는 3층이기 때문에 사실 3층 정도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고 공시지가는 1억 8,900입니다. 자, 1억 8,900짜리를 1억 7,200에 받았으니까 공시가보다도 싸게 산 거죠. 공시가 대비해서 시세는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건 2억 초반이었고 우리 수강생이 실제로 매도도 2억 2천 했죠. 그게 딱 126% 수준에 조금 안 돼요. 공시가 126% 룰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신축이고 땅값이 좀 높은 동네는 공시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시세 조사는 따로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26%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잘 조사 저랑 같이 하셨던 거고요. 교육생이 어제 이제 정리해서 저한테 입주하시기 전에 사진이랑 비용표를 전체 보내주셨는데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정확히 10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득세는 한 150만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그거를 빼고 나서, 왜냐면 그거는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내는 돈이니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물건을 다 세팅하고 매도될 때까지 낸 모든 비용을 합치니까 3,67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로 활용을 했고요.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을 1억 3,600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대출 받으셨고요. 실제 이분이 남긴 돈, 그러니까 소득세 내기 전에 150만 원 내기 전에 남은 돈이 3,800만 원입니다. 3,600 투자해서 3,800을 번 거예요. 통장에 생긴 돈이 갑자기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매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용표는 여기 저희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준신축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연식된 거는 인테리어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된 거는 인테리어비가 크게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인테리어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0입니다. 인테리어비가. 빌라 중에서도 잘 팔리는 게 있고, 그럼 잘 팔리는 게 뭔가 입지가 정말 좋거나 역세권이거나 뭐 서울이거나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수원이고 이 주변에 사실 쭉 찍어주시면 그냥 주택가고 버스 정류장 한 군데에 있을 뿐이지 뭐 편의시설도 사실 좀 멀어요. 다만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은 이제 시내까지 한 번에 갈 수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화서역 바로 위에는 최근에 생긴 이제 스타필드 수원점이 들어와 있고요.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이제 수원역에는 이제 GTX 수인분당선 1호선 이런 트리플 역세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하면은 또 접근성이 또 완전히 교통의 메카랑은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투자금도 덜 들어갈 물건을 좀 그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덜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낙찰을 싸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테리어비나 각종 공과금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다 내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비 500만 원만 들어갔어도 100%였던 수익률이 70%까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비용을 안 들이고 매도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죠. 일단 제가 물건을 찾아서 수강생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빌라 매물들이 정말 사실 많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팔리겠다. 그냥 저희가 현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성품 조사를 합니다. 입지도 보고 거리도 따져보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실거래는 최근에 얼마인지, 주변 낙찰 사례라든지 이 지역의 평균 매매가율, 그리고 그 매매된 물건들이 각각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공시가 대비해서 몇 %의 매매가 됐는지 이거를 평균을 따져서 그 평균을 우리 물건에 대입을 해서 그럼 우리 물건은 한 2억 1천에서 2천 정도면 매도가 되겠네 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정확하게 일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매도가 그렇게 됐죠. 여기 와서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물건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조사 단계는 이미 사실 사전에 80%는 끝나 있어야 돼요. 나머지 20% 정도만 부동산에 방문해서 이게 맞죠? 라고 묻는 거지 여기 와서 얼마예요? 이거 방 3개인데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때 임장을 했는지 재현. 뭐 일단은 건물에 와서 이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을 확인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분리수거, 굉장히 지금 다 비어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고 주차 공간도 사실 차단기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차단기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 대수가 세대수 대비해서 넉넉하게 있고 세대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이 우편함 개수 세보면 됩니다. 12세대가 지금 있는 거야, 한 동에. 그게 지금 옆 동도 있으니까 아마 24세대, 한 세대당 하나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학원 주차장 보면은 일자형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앞차가 막고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다 각 자리별로 이렇게 다 단독으로 있죠. 단독으로 돼 있으면 차를 빼줄 일이 없습니다. 누수 흔적이나 이런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제 좋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밸브가 있는데 지금 요 303호가 우리 집이거든요. 가스밸브가 열려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집이 공실이구나 아니면 누가 입주해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에 플러스 실외기도 확인을 합니다. 요즘 에어컨은 없는 집이 없어요. 실외기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집만 그 배관이 잘려져 있다 하면은 그 집은 공실일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가스밸브도 닫혀 있으면 더더욱 이제 공실일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자적인 거, 문제, 비용, 나갈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자고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점유자, 그 다음이 이제 아랫집, 윗집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인터뷰를 해보려는 편이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채무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마 부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랫집에 인터뷰를 해봤고 전혀 누수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 못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건 그냥 없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비 한 200만 원 정도만 감안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 인테리어비 200만 원도 안 들어간 거죠, 이분은. 사실 이렇게 왔을 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주변 부동산을 보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거 목적 자체는 경장인도 가서 물어보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어서 망설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얼굴 들이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요령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득이 될 거를 어필을 하죠. 처음에 말 걸 때. 혼자 오면은 저는 이웃 주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 보러 왔는데 혹시 저희 이사 올 수도 있어서 라고 하면은 이 사람 계속 얼굴 볼 사람일 수도 있네, 정보를 더 주려고 할 거예요. 또는 아랫집에 갔을 땐 너무 죄송하다 바쁘신데 근데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게 있으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대방이 구미가 당길 만한 요소를 처음에 말 걸 때 살짝 넣으면 좋긴 합니다. 이건 약간 팁. 마지막에 이제 카페에 모여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예. 그때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임장 마무리가 되는데 저라면 이 금액을 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수업 때 말씀드린 저만의 수익률, 제 투자금 대비해서 이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수익률에 근거해서 물론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더 나면 더 쓰실 수도 있고 덜 쓰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이 금액을 썼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얼마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전화를 다 같이 있을 때 한 군데 해요. 전화하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도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면 괜찮겠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수원 쪽에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전화를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강생들이 각자 이제 조사하는 시간을 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결정하고 바로 내일 입찰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화조사 하시되 괜찮았던 부동산들 연락처를 좀 올리는 리치스쿨에서 관리하는 연락망에 올려주셔라. 별점까지 매겨서 졸업생들이 올렸던 것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실제 매매 중개까지 해주신 분 그 정보가 다 써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또 전화 문의를 한 번 더 드려서 이 빌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사전 조사했던 거, 임장 와서 조사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딱 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 평수면 요 정도 얼마. 통일성 있게 부동산들이 얘기를 하니까 교육생들은 신기한 거죠. 아파트에서만 느꼈던 그 정확한 시세 조사라는 게 빌라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안 하시죠. 제가 어쨌든 납득을 시켜드렸으니까 그 가격을 쓰신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됐으면 입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실천에 옮겨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가 또 기대가 돼요. 더 자신 있게 조사하고 입찰하시겠죠. 본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